그런데 구태여 격해진 여러분의 심정을 그에게 쏟아낸다면 그건 과연 그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늦은 시각 직장 동료들과 정신없이 근무하고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불 꺼진 어두운 방이 엄습해온다. 늘 시끄럽던 도시가 지금 보니 너무나도 고요하다. 정막이 싫어 핸드폰만 만지작거려본다. 인스타그램에 가보니 다들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듯하다. 환한 미소, 맛있는 음식, 연인들. 문득 그가 궁금해진다. 조심스레 살펴보니 잘 지내고 있는 듯하다. 아니, 잘 지내고 있었으면 한다. 아니, 슬퍼했으면 한다. 아니, 잘 모르겠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의 번호를 누르고 싶다. 안녕하세요. 심리난로의 난로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짧은 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 글은 저의 예전 경험을 회상하며 작성한 것인데 저는 남자니까 그가 아니고 그녀가 되겠죠. 제가 대뜸 저런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헤어지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의 급격해진 감정을 조금 진정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인이 있든 없든 재회를 바라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나 저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는 저 상황에서 번호를 눌렀을까요? 누르지 않았을까요? 네, 꾹 눌렀습니다.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시려는 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라는 의도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워지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심리난로 영상까지 검색해서 보실 정도라면 마음도 간절하시겠지만 분명히 뭔가 불안불안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확률이 큽니다. 행동은 그 이후에 취하시겠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 상황에서 번호를 눌렀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걸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직감하셨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칼럼이나 영상 등을 보고 계신 거겠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 마음과 심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어진 그의 최대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 위 질문을 꼭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30대가 대부분입니다. 사연을 주시는 것을 보면 내용인즉슨 전 남자친구는 잘못이 거의 없고 모든 원인이 사연자에게 있다는 듯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녀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엄청나게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폭력, 절도, 사기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성격 차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헤어집니다. 따라서 사실 재회를 바라시는 여러분께서 잘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네가 잘못했네 라는 수준의 이슈들이 그와의 관계에서 쌓이고 쌓여서 이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내담자분들께서는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연을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울컥해지다 보니 냉정을 잃고 그는 거의 잘못이 없다는 듯이 작성을 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위 제 소제목과 같이 질문을 드리면 한 5초 정도 잠시 일시정지 상태 되셨다가 답변을 주시곤 하시죠. 그럼 제가 왜 굳이 재회를 바라시는 내담자분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질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냉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수면 밑에 가라앉은 냉정함이라는 녀석을 잠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숨을 쉬고 머리를 정리하고 리셋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상담 신청 전에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기에 이제는 상담받아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담을 막상 시작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정이 말 그대로 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냥불이 꺼진 줄 알고 던졌는데 막상 보니까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감정보다는 이성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최대 단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헤어지기 전에 보여줬던 나쁜 언행, 습관 등의 기억은 잠시 한쪽으로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군대에 있었을 때 분명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대부분 좋은 기억이고 나쁜 기억 역시 이제는 웃을 수 있으니까요. 연인 관계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걷는데 그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가 보이나요? 커피숍, 밥집, 영화관, 산책길. 아마 대부분 그 순간이 오면 좋은 기억들이 떠오를 겁니다. 희미한 그의 웃음소리, 날 감싸주던 그의 손길. 그렇기 때문에 더욱 후회와 미련이 남으시는 거겠죠. 왜 그때는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왜 짜증을 냈을까?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등등. 위와 같은 생각들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정말 미치도록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서 펑펑 울어버려도 내가 잘못했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지기만 하죠. 그래서 미치도록 사과를 하고 싶어지죠. 핸드폰을 잡고 전화를 계속 걸거나 문자로 장문의 글을 전송을 하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문자가 혹은 지금 내가 전화를 거는 이 행동이 과연 정말 그를 위한 것일까? 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미안한 심정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그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었다 한들 감정이 격해진 여러분의 모습 그가 바랄까요? 그가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그가 정상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던 남자라면 여러분이 잘 살고 씩씩하게 지내길 바랄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많이 고민했던 것이고 지금도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격해진 여러분의 심정을 그에게 쏟아낸다면 그건 과연 그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안하다면 말로써 사과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 실수했던 언행, 습관 등은 잠시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난로의 난로였습니다. 연애는 인생입니다. 고맙습니다.